여러분은 프랑스에서는 남녀가 스스럼 없이 함께 사우나에 들어가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 여성도 군에 징집되어 남성과 동일한 생활 공간에서 지내며 훈련은 물론 샤워까지 함께 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당장 짐을 싸서 떠나고 싶어 하는 한국 남성분들이 있어 크게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프랑스에서 특수부대원으로 복무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저녁 식사 후 오랜만에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려던 그녀.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는 처음 보는 한국인 남성과 맨몸으로 샤워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함께 샤워를 마친 그녀는 어쩔 줄 몰라 하는 남자를 보고 코웃음을 쳤다고 하네요. 그런 그녀가 그 한국인 남성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고 오히려 당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그르노블 외곽의 푸르른 숲길을 걸어 집으로 향하는 나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3년간의 특수부대 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귓가에 들리는 새들의 지저귐과 코끝을 스치는 상쾌한 바람이 오랜만에 느껴져 가슴이 벅차올랐다. 배낭에는 군 생활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고 26살의 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원점이라는 것은 다시 진로를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내 이름은 클로에, 프랑스 그르노블 근교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어릴 적부터 달리기는 내 인생의 전부였다. 초등학생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 전국 육상대회에서 여러 번 입상했고 10대 중반부터는 국가대표 후보 선수로 발탁되어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세계 무대에 오르자 내 기록은 더 이상 늘지 않았다. 새벽부터 밤까지 훈련하고 식단을 조절하며 잠까지 줄여가며 노력했지만 결과는 언제나 같았다. 유망주라는 꼬리표는 점점 무거워졌고 나는 초조한 마음에 발목을 접질리는 일이 반복되다. 결국 20대 초반의 선수 생활을 마감해야 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달리기에 걸었던 나에게 그 좌절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한동안 방황했다. 그때 아버지의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다. 클로에, 기왕 이렇게 된 거 특수부대에 한번 도전해보지 않겠니? 체력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기에 그 제안은 나쁘지 않게 들렸다. 아니, 어쩌면 더 강해질 기회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나는 프랑스 특수부대에 지원했고 혹독한 선발 과정을 거쳐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합격했다. 3년의 복무 기간 동안 육체적 한계를 넘어서는 훈련을 받으며 정신력도 단련되었다. 혹한 속에서 살아남는 법, 극한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법, 팀원들과 함께 임무를 완수하는 법을 배웠다. 선수 시절과는 다른 종류의 강인함이 내 안에 자리 잡았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모든 의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마당에 들어서자 3년 전과 똑같은 모습의 집이 나를 반겨주었다. 아버지는 출장 중이라 집에 안 계셨지만 정겨운 집 냄새가 그리웠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말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서 웃음이 났다. 짐을 내려놓고 가장 먼저 샤워를 하기로 했다. 군대에서의 마지막 날은 정신없이 지나가 제대로 씻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2층으로 올라가 샤워실 문을 열었을 때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도 못한 것이었다. 낯선 동양인 남자가 샤워를 하고 있었다. 우리 눈이 마주친 순간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허둥지둥 양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하며 몸을 가리려 애썼다. 반면 나는 크게 놀라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 처음 보는 남자가 집에 있었기에 순간적으로 위협을 느끼긴 했지만 그의 저런 모습을 보니 경계심도 들지 않았다. 프랑스에서는 남녀가 맨몸으로 사우나를 즐기는 문화가 있고 공공 수영장 탈의실도 개방적이니까. 하지만 그 남자의 반응은 너무나 과했다. 얼굴을 새빨갛게 물들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오히려 웃음을 자아냈다. 특히 그 남자가 한국인이라는 점이 눈에 띄었다. 틀림없이 프랑스인은 아니었다. 나는 태연하게 샤워기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그렇게 빤히 쳐다보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그 말에 그는 더욱 당황하며 고개를 돌렸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샤워를 시작했고 그는 잠시 멍하니 나를 쳐다보다가 나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샤워를 마치고 나가버렸다. 부대 시절 같은 생활 공간을 쓰던 남자 동기들과도 훈련 중에는 함께 씻곤 했기에 금방 평정심을 되찾았다. 샤워를 마치고 거실로 내려오니 아버지가 돌아와 계셨다. 아버지는 나를 보자마자 놀라며 반갑게 안아주셨다. 군 생활은 어땠는지 건강해 보인다고 기뻐하셨지만 나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아빠, 집에서 모르는 사람 봤는데 누구예요? 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리고는 멋쩍게 웃으며 허둥지둥 말씀하셨다. 아, 깜빡했다. 이놈의 건망증. 네가 언제 오는지 완전히 잊고 있었구나. 그 친구 한국에서 온 청년이야. 준서라고 해. 네 방을 빌려주고 있단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내 방이라고? 그것도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고 했다. 아버지의 기억력은 늘 문제였지만 이번엔 정말 예상 밖이었다. 아빠, 제가 오늘 온다고 메시지 보냈잖아요. 아버지는 민망한 듯 웃으며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다. 그리고는 더욱 곤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 맞다. 맞네. 미안하다. 요즘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었어. 그래도 걱정 마라. 아주 착한 청년이야. 몇 달만 있으면 나갈 거니까. 나는 한숨을 쉬었지만 이내 웃음이 터져나왔다. 아버지의 이런 면에는 익숙했으니까. 게다가 집은 넓으니 다른 방을 쓰면 그만이었다. 알았어요. 그럼 제가 다른 방 쓸게요. 아버지는 고맙다는 듯 미소 지으셨다. 그러고 보니 샤워실에서 도망치듯 나가던 그 남자 준서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다. 그의 그 진지하게 당황하던 모습은 우습기도 하고 왠지 귀엽기도 했다. 사내답지 못하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그런 순진한 느낌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저녁 식사 시간, 아버지는 준서를 불러 나와 정식으로 인사를 시켜주셨다. 준서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준서입니다. 아, 그리고 오늘 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의 어눌한 프랑스어와 아직도 빨개져 있는 귓불을 보자 웃음이 터져 나왔다. 나는 손을 내밀며 대답했다. 클로에예요. 프랑스에선 별일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준서는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가 금방 놓았다. 그의 긴장한 모습은 마치 특수부대 훈련 첫날의 신병을 떠올리게 했다. 아버지는 재치 있게 상황을 수습하려 하셨다. 자, 이제 서로 알게 됐으니 편하게 지내렴. 클로에, 넌 오늘부터 손님 방으로 쓰던 방을 쓰도록 해라. 괜찮지?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준서를 향해 덧붙였다. 제 방은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아주 훌륭합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숲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폐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지내겠습니다. 식사 내내 준서는 예의 바르게 행동했다. 가끔 아버지와 프랑스 문화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의 지식이 꽤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주로 듣는 쪽에 속했다. 군 생활에 대한 아버지의 질문에 간단히 답하면서 문득 앞으로 뭘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식사 후 새로운 방에 짐을 옮기면서 나는 특수부대 시절을 돌아보았다. 3년간의 군 생활은 분명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이제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했다. 육상 선수로서의 꿈은 접었지만 그 경험과 특수부대에서 얻은 단련된 힘은 분명 어딘가에 쓸모가 있을 것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그르노블의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예전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생각이 다시 떠올랐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것. 르상블레에서 시작해 피레네 산맥을 넘기 전까지 이어지는 프랑스 길. 이 여행은 오래전부터 나의 버킷리스트에 있었다. 특수부대 복무를 마치고 체력이 최고조에 달한 지금이야말로 도전할 때라고 생각했다. 나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과 답을 던지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버지께 순례 계획을 말씀드렸다. 아버지는 언제나처럼 내 결정을 존중해 주셨다. 좋은 생각이다.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준서가 갑자기 눈을 빛내며 말했다. 산티아고 순례길이요. 저도 그 코스가 버킷리스트에 있어요. 그 순간 나는 준서를 다시 보게 되었다. 낯선 문화권에서 온 청년이 프랑스의 전통적인 순례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니 의외였다. 어쩌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흥미로운 인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물론 그가 샤워실에서 보여준 그 당황한 모습은 아직 머릿속에 남아 있었지만, 한국에서 오신 분이 어떻게 프랑스의 순례길에 관심이 있으세요? 준서는 자기 자신과 더 많이 대화할 기회를 갖고 싶고 스스로를 시험해보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그의 말에 아버지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계셨다. 나는 가볍게 농담을 던졌다. 그런데 저 꽤 빠를 텐데요. 어설픈 체력으로는 따라오지 못할걸요. 내 말에 아버지는 큰 소리로 웃으며 준서의 어깨를 툭 쳤다. 해보지 않고는 모르지 않겠나. 넘어져도 도와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대답에 나는 나도 모르게 웃어버렸다. 예상과 달리 그는 의외로 자신감이 있었다. 특수부대 훈련에서도 가끔 그런 유형의 사람을 보았다. 처음에는 약해 보이지만 끝까지 버텨내는 타입. 물론 정말 그런지는 직접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다음 날부터 우리는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다. 식량, 장비, 지도, 숙소 정보까지 꼼꼼하게 체크했다. 내가 특수부대 경험을 살려 실용적인 준비에 집중한 반면, 준서는 순례길의 역사나 문화적 의미에 관한 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했다.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이었지만 묘하게 균형이 맞았다. 출발 전날 밤,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작은 파티를 열어주셨다. 프랑스 전통 음식을 차려놓고 여정의 안전을 기원해 주셨다. 준서는 한국에서 가져왔다는 특별한 우전차, 유첸차를 우리에게 대접했다. 그 향기로운 차를 마시며 나는 문득 이 낯선 동행자와의 여행이 어떨지 궁금해졌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우리는 르레앙블레의 시작점에서 출발했다. 5월 중순의 날씨는 완벽했다.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 불었고 녹음은 생명력으로 가득했다. 첫날은 비교적 쉬운 코스였다. 20km 남짓 걸었지만 평탄한 길이 대부분이어서 특별한 무리 없이 첫 숙소에 도착했다. 나는 군대에서 단련된 체력 덕분에 여유롭게 걸었다. 반면 준서는 처음에는 호흡 조절이 불안정해 보였지만 끈질기게 따라왔다. 하지만 놀랍게도 단 한 번도 쉬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 가끔 물을 마시고 잠시 숨을 고를 뿐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그의 의지력은 예상보다 강해 보였다. 첫 숙소는 오래된 농가를 개조한 게스트하우스였다. 순례자를 위한 특별 요금으로 저렴하게 묵을 수 있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준서는 노트북을 꺼내 그날 걸었던 경로와 보았던 것들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나는 그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서로 다른 여행 스타일이 벌써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틀째부터 본격적인 어려움이 시작되었다. 가파른 언덕길과 험한 지형이 우리를 기다렸다. 게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빠른 페이스로 산길을 오르내렸지만 준서는 점점 뒤처지기 시작했다. 결국 내가 기다리자 그는 미안한 표정으로 웃었다. 오랜만에 많이 걸었더니 페이스 조절이 잘 안 되네요.
하지만 포기 안 합니다. 그 말에 나는 왠지 기분이 좋아졌다. 결국 우리는 원래 계획보다 이 시간 늦게 두 번째 숙소에 도착했다. 준서는 온몸이 흠뻑 젖어 지쳐 보였지만 그럼에도 그날의 기록은 빼먹지 않았다. 화면에 젖은 노트북을 말려가며 열심히 타이핑하는 모습이 우습게 느껴졌다. 매일 그렇게 기록해야 해요. 그냥 느끼면 되잖아요. 내 질문에 준서는 진지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이 순간에 제 생각과 감정을 기록해두고 싶어요. 어릴 적 큰 사건이 있었던 것은 기억나는데 나중에 돌아보니 잊어버린 소중한 추억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순간의 감정은 쉽게 잊히니까요. 그의 말은 나를 생각하게 했다. 나는 항상 현재에 집중하며 살아왔지만 그러는 동안 많은 순간들이 희미해진 것도 사실이었다. 선수 시절의 기억, 특수부대 훈련 중의 경험, 기록해두지 않았기에 많은 부분이 흐릿해져 있었다. 셋째 날, 우리는 해가 뜨자마자 출발했다.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우리를 반겨주었다. 준서는 발에 물집이 잡혔지만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나는 군대에서 배운 응급처치법으로 그의 물집을 치료해 주었다. 준서는 놀란 듯 내 손길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특수부대에서는 이런 것도 배우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특수부대 훈련 중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극한의 추위 속에서 생존하는 법, 제한된 식량으로 일주일을 버티는 법, 팀원들과의 신뢰를 쌓는 법 등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특수부대 시절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준서는 진심으로 흥미롭게 들어주었다. 클로에 씨는 정말 강한 사람이네요. 저는 사실 한국에서는 군대 같은 힘든 환경을 피해왔어요. 그 말에 나는 놀랐다. 그가 말을 이었다. 건강상의 이유로 그런 훈련 참여가 어려웠거든요. 지금은 건강해 보일지 몰라도 어릴 땐 천식이 심해서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더더욱 제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나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육상 선수 시절의 좌절, 은퇴 후의 방황, 특수부대에 지원했던 진짜 이유 등을 이야기했다. 순례길을 걸으며 우리는 점차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다. 닷새째, 우리는 첫 번째 큰 마을에 도착했다. 시장이 열려 신선한 과일과 빵을 살 수 있었다. 준서는 현지인들과 어눌한 프랑스어로 대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실수투성이었지만 그 용기가 귀여워 보였다. 나는 옆에서 가끔 통역을 도왔다. 그날 밤 우리는 마을 광장에서 열린 작은 축제에 참여했다. 전통 음악과 춤이 펼쳐졌고 현지인들은 우리를 환영해 주었다. 준서는 프랑스 전통춤을 배우려 했지만 그의 어설픈 몸짓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우리의 여정은 리듬을 찾아갔다. 아침 일찍 출발해 오후까지 걷고 저녁에는 그날 보고 느낀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패턴이 만들어졌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서로의 페이스를 존중하게 되었다. 준서는 항상 정확한 시간에 맞춰 모든 것을 진행하려 했다. 출발 시간, 휴식 시간, 도착 예정 시간까지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지키려 했다. 반면 나는 훨씬 자유롭게 여행했다. 길가에 핀 야생화가 예쁘면 멈춰서서 감상했고 갑자기 나타난 폭포에 들렀다 가기도 했다. 이런 차이 때문에 가끔 충돌이 일어났다. 열흘째 되던 날 준서가 나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계획대로 움직여야죠. 클로에 씨는 너무 즉흥적이에요. 오늘도 예정보다 이 시간이나 늦게 도착했잖아요. 나는 그의 불만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나의 방식도 설명했다. 여행은 계획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길을 잃어야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도 하는 거고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래된 교회 근처에 텐트를 쳤다. 밤하늘의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준서는 내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사실 저는
항상 계획대로 살아왔어요. 부모님의 기대, 학교의 요구, 사회의 압박,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려고만 했죠. 그래서 가끔 클로에 씨처럼 자유롭게 사는 게 부러울 때도 있어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나도 마음을 열었다. 나는 반대예요. 계획 없이 살다가 방황했죠. 선수 생활을 그만둔 후에는 정말 갈 곳을 잃은 것 같았어요. 특수부대도 그냥 우연히 선택한 거고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여행이 15일째에 접어들자 우리는 서로의 장점을 배우기 시작했다. 나는 준서의 계획성을 존중하게 되었고 준서는 나의 자유로움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준서의 체력이었다. 처음에는 20km도 힘들어하던 그가 이제는 30km도 거뜬히 버텨냈다. 매일 아침 내가 가르쳐준 스트레칭을 하고 올바른 걸음걸이로 체력을 안배하는 법을 터득했다. 그의 발전 속도는 정말 빨랐다. 여행 21일째, 우리는 한 작은 호숫가에 도착했다. 그날은 유난히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호수 위로 펼쳐지고 있었다. 준서는 카메라로 풍경을 담으려 했지만 배터리가 다 닳아 아쉬워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때로는 카메라 없이 눈으로만 담는 것도 좋아요. 그래야 진짜 마음에 새겨지니까. 준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카메라를 내려놓았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노을을 감상했다. 문득 준서가 말했다. 클로에 씨, 이 여행을 함께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혼자였다면 많은 것을 놓쳤을 거예요. 그 말에 나는 왠지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처음에는 귀찮게만 느껴졌던 동행자가 이제는 소중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의 진지함, 끈기, 배우려는 자세가 점점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그날 밤 텐트 안 각자의 침낭에 누워 별이 보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처음으로 준서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동행자나 친구를 넘어선다는 것을 느꼈다.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듣고 있자니 이상하게 안정감이 느껴졌다. 이런 감정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여행의 절반을 지나며 우리는 서로에게 없는 것을 채워주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제 남은 여정이 오히려 더욱 기대되기 시작했다. 순례 28일째, 우리는 마지막 100km 구간에 접어들었다. 날씨는 완벽했다. 따스한 햇살이 숲 사이로 쏟아졌고 상쾌한 바람이 땀을 식혀주었다. 준서는 이제 완전히 경험 많은 트레커가 되어 있었다. 처음에 어설픈 걸음걸이는 온데간데 없고 자신감 있게 길을 걸었다. 그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은 묘한 기쁨을 주었다. 그날 우리는 마시프 상트랄 산맥의 험준한 구간을 지나고 있었다. 가파른 오르막을 2시간가량 오른 뒤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 경사가 심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주의가 필요했다. 나는 특수부대 훈련으로 익힌 하산 기술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내려가고 있었다. 준서에게도 조심하라고 일러두었다. 돌이 많아서 미끄러우니 천천히 내려와요. 내 조언대로 준서는 신중하게 하산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방심한 순간 발밑에 돌이 굴러갔다. 균형을 잃은 나는 오른쪽 발목을 심하게 접질리고 말았다. 갑작스러운 통증에 나는 나도 모르게 신음을 내뱉었다. 아, 뒤따라오던 준서가 재빨리 달려왔다. 그는 내 상태를 살피고는 곧바로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가방에서 붕대를 꺼내 내 발목을 단단히 감고 차가운 물통을 발목에 대어 부기를 가라앉히려 했다. 그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능숙했다. 괜찮아. 그냥 좀 낸 것뿐이야. 내가 괜찮다며 일어서려는 순간 날카로운 통증이 발목을 관통했다. 준서는 심각한 표정으로 내 발목을 살폈다. 분명 단순한 염좌보다 상태가 좋지 않았다. 하지만 이곳은 인적이 드문 산길이고 다음 마을까지는 적어도 5시간은 걸어야 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야. 시간 끌면 안 돼. 준서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내 배낭을 들더니 자신의 배낭 위에 겹쳐꿨다. 이미 그의 배낭도 무거웠는데 내 것까지 더해져 상당한 무게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아무 말 없이 두 개의 배낭을 모두 짊어졌다. 그리고 내 옆으로 와서 조용히 말했다. 제게 기대서 천천히 걸어요. 무리하지 말고요. 내가 거절하려 했지만 그의 단호한 눈빛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렇게 우리는 천천히 하산을 시작했다. 내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목에 통증이 울렸지만 준서의 어깨에 기대며 조심스럽게 걸었다. 그는 내 페이스에 맞춰 천천히 걸으며 시시때때로 내 상태를 살폈다. 2시간쯤 그렇게 걸었을까. 내 발목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숨이 차올랐다. 준서는 내 상태를 알아차리고 잠시 쉬어가자고 제안했다. 바위에 앉아 물을 마시며 나는 준서의 모습을 가만히 관찰했다. 두 개의 배낭을 메고도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오히려 내 상태만을 걱정하고 있었다. 힘들지 않아요? 내 질문에 준서는 미소로 답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그 미소는 따뜻했다. 나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 남자는 특수부대원도 운동선수도 아니었지만 지금 이 순간 보여주는 강인함은 내가 지금껏 봐온 어떤 사람보다 멋있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고 숲은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평소 같았으면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했겠지만 지금은 통증과 피로로 그럴 여유가 없었다. 준서도 점점 지쳐 보였지만 그는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다. 저기, 준서 씨, 내 배낭은 여기 두고 가요. 나중에 사람 불러서 찾아오면 되니까. 내 제안에 준서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다. 같이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같이 가야죠. 그 한마디에 나는 말을 잃었다. 준서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이 남자에 대한 새로운 감정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체력, 책임감, 따뜻함. 내가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진짜 강인함이 바로 그에게 있었다.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우리는 겨우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여관에 들어서자 주인이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맞았다. 특히 두 개의 커다란 배낭을 짊어지고 있는 준서의 모습에 놀라는 듯했다. 주인은 서둘러 방을 내주었고 내 발목을 살핀 뒤 치료 도구를 가져다 주었다. 여관방에 들어서자마자 준서는 내 발목 상태를 살폈다. 부기가 심하고 멍이 들기 시작했다. 준서는 차가운 수건으로 발목을 감싸고 여관 주인이 준 약초, 연고를 조심스럽게 발라주었다. 그의 손길은 다정하고 꼼꼼했다. 내일은 쉬어야겠어요. 무리하면 더 악화될지도 몰라요. 내 발목을 치료하며 준서가 말했다. 나는 동의했다. 솔직히 말해 통증이 생각보다 심해 당장은 걷기 힘든 상태였다. 준서는 내 발목 치료를 마친 뒤 저녁 식사를 위해 마을로 나갔다. 잠시 후 그는 따뜻한 수프와 빵, 그리고 현지 약초차를 사들고 돌아왔다. 이 차가 통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대요. 준서의 세심한 배려에 나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식사를 하며 우리는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준서는 내 발목이 빨리 나아야 한다고 걱정했지만 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준서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배낭 2개를 메고 그 험한 길을 걸었는데 한 번도 싫은 내색 안 했잖아요. 준서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사실 생각이 많을 땐 그냥 무작정 많이 걷곤 했어요. 몸이 피곤해지면 머리가 맑아지거든요. 지금은 누군가를 위해 몸을 피곤하게 하니까 더 맑아진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특수부대 시절 수많은 남자 동기들과 함께 훈련했지만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준서의 진심 어린 말에 내 마음은 완전히 열린 것 같았다. 다음 날, 우리는 예정대로 하루를 쉬었다. 준서는 아침 일찍 마을 의사를 데려왔다. 의사는 내 발목을 진찰한 뒤 심각한 부상은 아니지만 며칠간의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서 우리는 이틀을 더 그 마을에서 묵기로 했다. 휴식 기간 동안 준서는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흥미로운 이야기나 먹을거리를 가져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준서는 한국에서의 생활, 가족, 꿈에 대해 이야기했고, 나도 나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었다. 사흘째 내 발목 상태는 많이 좋아졌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걸어도 괜찮다고 했다. 준서는 여전히 내 배낭을 매겠다고 고집했지만 나는 절반만 덜어 배낭을 가볍게 한 뒤 직접 매기로 했다. 우리는 천천히 순례길을 다시 걷기 시작했다. 발목 부상 덕분에 우리는 이전보다 느린 속도로 걸었고 그 덕분에 주변 풍경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다. 준서는 내 옆에서 항상 내 상태를 살피고 필요할 땐 쉬어가게 했다. 그의 배려심은 무엇보다 따뜻했다. 마지막 50km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준서의 얼굴을 찾게 되었고 온종일 걸으면서도 그의 존재가 마음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나는 이 감정이 단순한 우정을 넘어선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다. 순례길의 마지막 날, 우리는 생장피드포르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도착했다. 멀리 펼쳐진 마을의 모습은 장관이었다. 기나긴 여정이 이제 막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 실감나지 않았다. 우리는 언덕 위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다.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네요. 준서의 말에 나도 동의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준서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클로에 씨, 세상에 이렇게 긴 데이트 코스가 또 있을까요? 그냥 함께 걷는 게 가장 즐거웠어요. 그 말에 나는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다.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준서의 눈을 바라보며 나는 그가 내 인생의 특별한 존재가 되었음을 확신했다. 저녁 노을이 완전히 진 뒤 우리는 마지막 구간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순례길의 종착지를 향해 걸으며 나는 이 여행이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준서라는 것을 깨달았다. 단순히 진로나 방향성을 찾기 위해 시작한 순례길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사랑을 만난 것이다. 종착지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조용히 손을 잡았다. 말은 필요 없었다. 그 순간 나는 나의 미래와 마음이 향하는 방향을 확신했다. 그것은 바로 준서와 함께 걷는 길이었다. 인증서 발급소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우리는 순례자 증명서를 받았다. 준서는 그 증명서를 소중하게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이건 우리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이렇게 우리의 순례길은 끝났지만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순례길이 끝난 후 준서와 나는 프랑스에서 한 달을 더 보냈다. 내 발목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기다리며 그르노블 근교를 여행했다. 준서는 자신의 논문 자료를 정리하는 한편 나에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고향인 서울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마다 점점 더 호기심이 커졌다. 어느 날 준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클로에 씨, 같이 한국에 가지 않을래요? 저도 논문 마무리해야 하고 당신도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제안은 갑작스러웠지만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와 함께하고 싶었다. 그래서 큰 고민 없이 받아들였다.
아버지는 내 결정을 존중해 주셨지만 걱정스러운 마음도 감추지 않으셨다. 결국 나는 프랑스를 떠나 준서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나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다. 활기 넘치는 공항,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낯선 언어와 문화,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다. 준서는 내 손을 꼭 잡으며 안심시켜 주었다. 천천히 익숙해지면 돼요. 제가 도와줄게요. 서울에 도착해 준서의 원룸에 짐을 풀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그르노블과는 완전히 달랐다. 수많은 빌딩이 밤하늘을 수놓는 모습은 압도적이었다. 그날부터 나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다. 언어의 장벽, 음식, 문화적 차이, 모든 것이 낯설었다. 하지만 준서는 항상 내 곁에서 도와주었다. 기본적인 한국어부터 대중교통 이용법, 식당에서 주문하는 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다. 프랑스에서의 순례길처럼 이곳에서도 우리는 함께 새로운 길을 걷고 있었다. 한국에 온 지 2달쯤 지났을 때 나는 진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관광객으로만 머물기에는 뭔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준서는 대학원에 복학해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었지만 나에게는 아직 목표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준서가 한강공원에서 달리기를 하자고 제안했다. 달리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다. 오랜만에 달리니 선수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몸은 굳어 있었지만 그 감각은 아직 내 안에 남아 있었다. 강변을 달리며 문득 깨달았다. 육상 선수로서의 꿈은 끝났지만 그 경험과 지식은 여전히 나의 자산이었다. 준서에게 달리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의 자세가 점점 좋아지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순간의 기쁨은 예전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 그래서 그날 밤 준서에게 이런 생각을 털어놓았다. 내 육상 경험을 누군가에게 가르쳐주는 일을 해보면 어떨까? 준서의 눈이 빛났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노트북을 가져왔다. 인터넷을 검색하며 한국의 러닝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러닝 인구는 늘고 있지만 전문적인 지도를 받을 기회는 많지 않다고 했다. 유럽의 엘리트 육상 선수가 직접 지도하는 러닝 클래스. 어때요? 당신의 경험을 살리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의 제안은 바로 내가 찾던 방향성이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다. 준서는 SNS 계정을 만들고 간단한 웹사이트를 제작했다. 나는 러닝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특수부대 경험을 살려 체력 단련 방법도 추가했다.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했다. 한강공원에서 주말마다 열리는 초보자 대상 러닝 클래스. 준서가 SNS로 홍보하고 몇몇 친구들에게 소개했다. 첫 수업에는 단 5명만이 참여했다. 그들에게 올바른 러닝 자세와 호흡법, 페이스 조절 방법 등을 가르쳤다. 말이 서툴러 준서가 통역을 도와주었지만 몸으로 보여주는 시범은 말보다 강력했다. 놀랍게도 첫 수업 참가자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다. 그들은 다음 수업에 친구들을 데려왔고 2번째 수업에는 15명이 참여했다. 한국 사람들의 열의와 배움에 대한 진지함이 인상 깊었다. 그들은 내 지시를 하나하나 정확히 따랐고 질문도 많이 했다. 한 달 뒤 우리의 프렌치 웨이 러닝 클래스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참가자 수가 30명을 넘어섰고 여러 공원과 장소로 확대했다. 준서는 내 한국어가 늘 때까지 항상 곁에서 지원해 주었다. 그는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라 함께 비즈니스를 키워나가는 파트너였다. 특히 내가 강조한 철학이 있는 운동이라는 콘셉트가 큰 호응을 얻었다.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으로서 러닝에 접근한 것이다. 특수부대 시절 배운 정신력 강화 훈련을 접목한 것도 많은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이 되었다. 걷는 건 느렸는데 실행력은 누구보다 빠른 준서 덕분에 3개월 뒤에는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스튜디오를 열었다. 강변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우리만의 베이스 캠프가 생겼다는 것이 기뻤다. 평일에는 스튜디오에서 1일 개인 트레이닝을, 주말에는 공원에서 그룹 러닝 클래스를 진행했다.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문화적인 충격도 많이 경험했다. 빠른 템포의 도시 생활, 치열한 경쟁 문화, 복잡한 인간관계의 규칙들,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인의 예의와 정, 끈기와 열정은 나에게 신선한 감동을 주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정칭이라는 개념이었다. 준서는 이것을 마음과 마음 사이에 따뜻한 연결고리라고 설명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러닝 클래스 회원들과 정을 쌓으며 단순한 트레이너와 회원의 관계를 넘어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해 갔다. 1년이 지난 후 우리의 러닝 클래스는 서울에서 꽤 유명해졌다. 여러 잡지에 소개되었고 다양한 기업에서 특강 요청도 받았다. 내 한국어도 꽤 늘어 이제는 준서의 도움 없이도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준서는 변함없이 내 곁에서 비즈니스의 모든 면을 함께 관리해 주었다. 비즈니스가 안정되면서 우리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다. 준서는 항상 내 의견을 존중했고 나의 꿈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었다. 그는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마다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주었다. 프랑스에서 처음 만났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파트너십이 형성된 것이다. 우리가 한국에서 함께 생활한 지 2년이 되던 날, 강릉으로 작은 여행을 떠났다. 바다를 보며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았다. 그때 문득 나는 이 남자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확신이 들었다. 전통적으로는 남자가 프러포즈하는 문화였지만 나는 그런 관습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해변을 걷던 중 나는 용기를 내어 준서에게 말했다. 준서, 처음엔 당신을 보고 웃었지만 이제는 당신이 나를 일으켜 세워줬어. 이번엔 내가 당신을 지지해 줄 차례야. 나랑 결혼해 줄래? 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힘껏 안아주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반지가 들어 있었다. 맨몸을 먼저 보여주더니 프러포즈까지 당신이 먼저 하네요.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이렇게 우리는 약혼하게 되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다. 프랑스에서 아버지가 오셨고 준서의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왔지만 사랑이라는 언어는 같았다. 결혼 후 우리는 비즈니스를 더욱 확장했다. 러닝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정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러 개의 지점을 열었다. 나는 단순한 달리기를 넘어 마라톤 완주, 트레일 러닝, 심지어 울트라 마라톤에 도전하는 회원들을 위한 특별 코칭 프로그램도 시작했다. 놀라운 것은 내가 선수 시절에는 느끼지 못했던 달리기의 즐거움을 이제 와서 발견했다는 것이다. 기록이나 메달에 얽매이지 않고 순수하게 달리는 과정 그 자체를 즐기게 되었다. 이 철학을 회원들에게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달리기를 통해 삶의 균형을 찾아갔다. 결혼 3년 차가 된 지금 우리는 서울 외곽에 작은 집을 마련했다. 마당이 있고 간단한 운동 시설도 설치했다. 매일 아침 함께 달리기를 하고 저녁에는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서로 다른 문화에서 온 우리지만 함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믿기지 않겠지만 우리는 지금도 일주일에 3번은 함께 샤워를 한다. 서로의 시작을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처음 만났던 그 어색한 순간을 웃으며 추억하는 것이다. 준서는 이제 얼굴을 붉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내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런 순수함이 내가 그를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다. 우리의 러닝 아카데미는 이제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커뮤니티가 되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함께 달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성장해가는 공간이다. 가끔 준서와 나는 회원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프랑스의 샤워실에서의 첫 만남부터 산티아고 순례길, 그리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까지. 지난주 아버지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셨다. 아버지는 우리가 만든 커뮤니티를 보며 뿌듯해하셨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재치 있는 말투로 말씀하셨다. 그때 내 딸 방을 빌려주길 정말 잘했구나. 우리는 모두 웃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들은 계획 없이 찾아오는 것인지도 모른다. 준서와 나는 이제 함께 달리는 이유를 안다. 그것은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기 위함이 아니라 함께하는 과정을 즐기기 위함이다. 맨몸의 첫 만남에서 시작된 우리의 사랑은 기나긴 순례길을 거쳐 이제 평생의 여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나는 이제 안다. 진정한 사랑이란 서로의 약점을 보듬어주며 함께 성장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강인함이란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 자신을 던질 줄 아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